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귀여운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에게 그래도 소소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머리띠까지 써주셨어요. 오늘은 그 증권시장에 산타로 변신을 해서 네. 여러분께 약간이라도 기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스터 한이라는 산타가 또 어떤 종목을 선물처럼 가지고 왔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내일 시장의 단서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휴장이지만 내일 모레의 단서가 되겠네요. 내일의 단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었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기조가 정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의한 강세장이 좀 더 진행될 거로 보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후 그리고 연초 장세까지도 우리는 좀 강세장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 들었듯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장기간에 걸쳐 들어온 상태고 이제 외국인까지 가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종목 섹터가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환율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환율의 급락세가 과연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의 환율이 이렇게 높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결국엔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랐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유입들이 있을 거고요. 성학개미로 가셨던 분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환율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 자금들은 국내 증시의 새로운 신규 매수세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는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가 어디냐? 역시 이제 반도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투톱, 바로 이제 AI 버블론은 어느 정도 진정됐고요. AI 버블론이 진정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1, 2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그들 종목이 앞에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내면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할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철저하게 종목별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치를 보고 바이오 제약주는 종목 선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은 계속해서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2차 전지가 조금 힘든 과정들이 연출됐습니다만 이제 힘든 과정들은 거의 지나가고 늦어도 연초 정도에서는 연말 연초 정도에서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군들의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갖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동의 그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언급드렸었죠. 네. 프로그램 지금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한 매수가 장기간에 걸쳐 들어옵니다. 지금 최근 2개월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행인데 검정색 선이 금융 투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저점 한번 찍고 들어왔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저점 찍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외국인들도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만큼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장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타에게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도우인시스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달성했습니다. 네. 달성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 3만 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초박형 강화 유리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최고 세계적으로 이제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유지가 될 때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폴더블 폰 출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조금 부진했었죠. 자, 그러나 내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가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출시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상반기냐 하반기냐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체로 상반기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끌어주기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언급드렸듯이 아이폰의 출시가 언제쯤 나올 것이고 또 아이폰 쪽으로 출시가 되는지를 이 회사의 제품이 납품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을 넘어설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제품이 아이폰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현 구간 약간은 지금은 쉬어가거나 좀 지리한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애플로의 납품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중장기적 관점, 현재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다만 시간의 조건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간적인 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2차 목표가를 36,000원까지 올려드리고요. 자, 익절가 26,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도우인시스 어제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그래도 오늘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 36,000원까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종목을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떤 코멘트가 좀 필요할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전반에 거친 흐름이겠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지수의 이제 허방 경직을 좀 이끌었습니다만 네. 시세는 재미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종목군들을 주식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들 종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 ETF 종목들의 강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완만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현 구간부터는 우리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크리스마스가 지내고 나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 그 선대는 반도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 말씀드렸죠.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현 구간 보조력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ETF 레버리지 종목 역시 저희가 저가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내일 모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둬야 할지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JLK입니다.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JAK라는 종목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선물이 조금만 작으면 안 돼.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커야죠. 생각이고. 그럼요. 크게 먹으려면 시간을 좀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JAK는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AI 진단 관련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최근에 뭐 3빌리언이라든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AI 진단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시세를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바로 이제 JAK 같은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AI, 그 뇌졸중과 관련된 AI 진단 솔루션 업체로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경쟁사의 기술력을 따라없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이겠죠.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판독을 하고 또 CT라든가 MRI를 찍어가지고 그 뇌라든가 이런 암을 진단해가지고 의사의 판단을 돕는 그런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제품의 그 판단력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제품력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셔도 될 거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FDA에 또 한 다섯 개 정도의 솔루션에 이미 FDA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은 큰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뇌졸중 시장 규모가 2030년에 83조인 걸 감안하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뭐 사망하거나 뭐 뇌출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겠죠. 뭐 네. 뇌졸중도 유명합니다만 그런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 뇌졸중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가 상당히 커서 이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섹터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세계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있을 거고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이제 도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분당 서울대병원은 이제 뇌졸중과 관련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그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 솔루션들을 활용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족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형 병원 쪽으로 이 솔루션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실질적으로 솔루션이 확산이 되면서 그것이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2020년 내년 정도가 되겠죠. 이 회사 이제 흑자 전환이 목표가 되고 있고 매출은 이미 2배 이상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JAK 같은 이런 종목들의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꼼꼼히 세워주시죠. 네,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이고요. 이미 이제 재작년에 한 10배 정도 시세가 났다가 그 이후로 다시 빠져가지고 완전히 제자리까지 온 거고요. 그때는 기대감에서 올라가지만 실적은 안 받쳐줬죠.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호전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하게 치고 올랐던 부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뇌졸중 시장에다 기대치를 반영해서 강하게 올라간 것이고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들인데 전반적인 바이오제약주가 쉬어가면서 같이 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출렁거림이 좀 더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출렁거리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정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발은 담궈 놓고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큰 시세를 보려면 시간을 좀 멀리 가져가는 게 좋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단행하시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7,8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5,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독보적인 AI 기술로 뇌졸중 진단을 돕는 기업입니다. JLK 저희가 목표가 7,800원, 손절가 5,2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2026년도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들 중에 가장 유망한 핵심적인 유망주 세 종목 정도를 제가 무료 방송에서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2차 전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준비하실 분들 오늘 꼭 한번 무료하고 보시기 바라고 역시 바이오제약주 중요합니다. 바이오제약주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군들만 중심으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뭐 크리스마스 시간 나실 때 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엠뱅고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무료 방송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아서 아쉽곤 하는데 이렇게 규수 매니저님, 규수 산타님께서 종목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셨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